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을 했었고, 꼭 PVC가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연기에 대해서는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을 결국 죽이고 살리고 하는 주 요인이 다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영상을 찍게 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결국 연소에 우리가 이제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시험 볼 때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럼 우리가 배운 메커니즘이 뭐냐? 우리가 흡분온연배라고 해서 흡열, 분해, 좀 쓸게요 이번엔. 혼합, 연소, 그리고 배출이 있습니다. 이 흡분온연배가 이제 우리가 결국 어디선가 열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염이 확산되는 이유가 연소에 의해서 주변 가연물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 전달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전도 대류, 전대복이라 그러죠. 복사에 의해서 공부를 했고, 결국 우리가 이 흡열이라는 열을 받는 아이가 결국 이제 가연물이죠. 근데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위험물 쪽 따로 공부 안 했으니까, 우리가 고체에서는 나무와 우리가 이제 그 수지들, 뭐 플라스틱들을 공부를 개략적으로 했고, 나무 따로 안 한 것 같네요. 뭐 교재에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또는 이제 뭐 가스, 결국 가스화돼서 보통 연소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열을 받게 되면 얘가 분해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알칸계로 봐볼까요? CnH2n 플러스 2라는 게 분해가 돼서 우리가 C라는 놈과 뭐 H라는 놈,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면, 그러고 보니까 연쇄 반응을 안 했군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각각 화학 반응을 해서 산소와 섞이게 되면, 여기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산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섞이는 건 공기죠. 공기는 우리가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CO2도 있고 뭐 황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많죠. 이것저것 헬륨도 있고. 자, 요런 게 섞여서 우리가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연소하는 이 속도를 연소 속도라고 불렀고, 이때 방출되는 여기 빨간색으로 했군요. 열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열 방출 속도, 에너지 방출 속도랑 우리가 이제 열 전달률에 대해 배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흡열돼서 분해돼서 연소하기까지의 결국 이 시간을 우리가 발화 시간이라고 공부를 한 거고, 이때 이 열 전달돼서 불이 붙는 이 속도가 화염 확산 속도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대부분 여기서 공부를 다 했어요. 여기 흡분 혼연에서 다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배출에 관련된 거예요. 이 배출에 나오는 게 연기가 됩니다. 연기는 우리가 이제 연소에 의해서 나오는 우리가 생성물을 연기라고 하는 거지,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이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개념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기가 이제 정의가 있겠죠. 연기란 무엇인가? 사실 연기는 굉장히 뭐 하나로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린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화재가 일어나면 연소 생성물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배출되는 건 연소에 의한 생성물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죠. 연소에 의해 생성하는 애들이 있고, 그냥 분해되면서 날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분해 생성물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연기의 정의는 결국 우리가 연소 생성물과 분해 생성물로 인해 만들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바닥에 기어다니는 연기를
돌진 못하잖아요. 다 위로 날아가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온도 때문이긴 한데 결국 공기 중에 부유하는 우리가 뭐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미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체도 굉장히 알갱이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바람 불면 날아가죠. 또 열 받으면 이렇게 코공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때의 미립자의 크기를 뭐 0.01부터 뭐 10마이크로미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크면 공기 중에 떠 있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기 중에 부유하는 이 미립자도 연기라고 하고 연소 위에 생성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수증기입니다. 우리가 메탄을 태우게 되면 이건 완전 연소 반응식이지만 이렇게 물이 나왔죠? 이 물이 수증기잖아요. 당연히 수증기도 포함이 되는데 그냥 수증기가 아니고 수증기가 되려면 우리가 100도가 넘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이하의 수증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온의 수증기나 우리가 또 그 외에 뭐 가스 등을 연기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리고 아직 덜 배워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면 기본적으로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속도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공기도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확산연소 할 때도 여기 반응면에 의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가연성 가스가 나와서 여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거였잖아요. 즉 우리가 연기가 이동하면서도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샤워 헤드 물 나올 때 뭐 좋은 집 사시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샤워 부스가 만약에 여기 옛날에 이제 커튼봉 이렇게 쳐서 샤워 커튼을 이렇게 걸었잖아요. 물 튀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이 샤워기를 커튼에 가깝게 해서 옆으로 물을 쓰면 이 커튼이 이렇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속도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압력이 저하돼서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니까 밀려 들어오는 건데 연기도 똑같은 현상을 갖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연기라고 하면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립자 또는 고온의 수증기와 가스 이것들은 다 연소나 분해 생성물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플럼에 인입된 공기까지를 우리가 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떠한 완전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연소 과정 중에 이 분해 생성물이 있었고 연소 생성물이 있었어요. 얘네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연소 생성물이 있을 거고요. 생성물 그리고 분해 생성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소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완전 연소를 생각하니까 완전 연소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완전 연소라는 건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완전 연소가 되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화재나 연소 같은 건 다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우리가 결국 완전 연소의 개념이라는 건 이런 위에 썼지 않았나요? 네. 연소가 됐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면 완전 연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식을 맞출 때 우리가 산소만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산소가 아니고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개수는 안 맞춥니다. 우리가 산소도 들어가지만 질소도 들어가고 황도 들어가고 헬륨도 들어가고 뭐 이산화탄소도 여기도 들어가고 이게 이러한 질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녹스라는 게 나오고 황산화물이 나오고 그쵸? 뭐 헬륨 어떻게 뭐 조합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뭐 알데히드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연소 생성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 생성물에서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건 이산화탄소와 물만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불완전 연소 생성물엔 똑같이 불완전 연소 중에도 이산화탄소와 물도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소가 모자르면 일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탄소만 날아다닐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질소 산화물을 이렇게 녹스라고 써요. NOx라고 쓰고 뭐 황산화물도 나올 거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뭐 C도 나오고 AT도 나오고 우리가 배운 여기까지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성물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탄소는 약간 애매한데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 한 거니까 요 산화된 애들을 우리가 연소 생성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해 생성물은 더 다양하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해 생성물은 일반적으로 상에 따라서 많이 구분을 짓는데요. 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기체, 액체, 고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상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분해 생성물에서 기체가 뭐냐? 아주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 태우는 건 탄화수소입니다. 근데 탄화수소가 뭐 CnHm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분해돼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4H10이다. 그럼 얘는 C2H6에 C2H4로 분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C2H4에 C2H4에 H2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열을 받았기 때문에 흡분오염배니까 흡열을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분해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잘릴지. 그래서 우리가 기체로 나오는 게 결국 우리가 어떤 휘발성 물질 얘가 우리가 탄화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뭐 쉽게 생각하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일단 오줌을 싸서 뭐 오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런 온도가 오르다 보면 그게 이제 상변화를 해서 휘발성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거의 우리가 태우는 가연물은 다 탄화수소니까 탄화수소도 나오겠죠. 얘가 기체가 됐는데 꼭 불이 안 붙고 그냥 그 기체 상태로 바로 배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해 중에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을 먼저 해야 되나 요즘 저 고민이 되는데 무기산이 뭐냐면 탄소에 우리가 알킬기 산소 위로 쓸까요? 이렇게 산소 하나 붙은 게 케톤류인가 보네요. 용 케톤이었는데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 무기산이 뭐냐면 우리가 그 비금속이에요. 뭐냐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웠을 때 탄화수소를 태우면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뭐 물 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공기 중에 요런 황이나 질소 등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탄소를 빼먹고 이런 연소 생성물이나 분해 생성물도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꼭 탄소나 수소만 산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녹스, 속수처럼 다른 원소들도 산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이런 산화된 애들을 무기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비금속을 함유하지 않는 뭐 블라블라 이렇게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아직 안 배웠지만 화학식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가 이런 할로겐들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소화약제로서 할로겐 원소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연소 중에 이런 애들을 뿜으면 얘네들도 산화가 돼요. 우리가 뭐 할로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염산 같은 산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산기를 띠는 애들을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데 설명이 어렵네요. 다하자니 너무 길어서 뭐 그냥 이따 정도. 중요해서 별표친 거 아닙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요런 게 있고 제가 나중에 화학할 때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액체류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많이 쓰는 거죠. 알데히드류나 케톤류 그리고 방향족 탄화수소류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말이 어려운 거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네 다 이런 탄화수소예요. 근데 우리 탄화수소를 안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다 분류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면 우리 뭐 최근에 배웠던 거 이런 뭐 벤젠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케톤류는 알킬기에 이렇게 산소가 붙은 거, 또 알킬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R은 알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알칸계는 요런 분자식을 가졌고, 알켄계는 요런 분자식, 그리고 아세틸렌계, 알킨계는 요런 분자식을 가졌어요. 근데 알킬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분자식을 아무거나 구조식으로 바꿔보면 메탄이 제일 대표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알켄계죠. 만약에 에틸렌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알킬기는 얘가 하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탄의 알킬기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무언가가 붙을 때 이렇게 생긴 요 놈을 우리가 알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의 분자식은 CnH2n 플러스 1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짝대기가 거서 한 놈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알킬기라 그래요. 그럼 아까 이 케톤류가 뭐냐면 알킬기가 두 개 있고 탄소랑 얘네가 결합을 했어요. 그럼 얘가 다리가 지금 두 개가 남잖아요. 이렇게 메탄 생각해 보시면. 근데 얘네가 이제 산소랑 이렇게 결합한 걸 우리가 케톤류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요런 거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알데히드류는 우리 요 중합 반응할 때 이렇게 배웠었죠. 뭐 이렇게 생겨 먹은 애들. 뭐 그냥 각자의 작용기가 다른 탄화수소류일 뿐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찾아보자니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중요한 건 이제 고체입니다. 우리의 타르라는 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어로 이제 수투라고 쓰는데 마치 우리의 숫과 같은 아이죠. 타르는 우리가 번역하면 보통 검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우리 뭐 태우고 나면 재 남는 거죠, 재. 얘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빛을 흡수해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흑채처럼 열을 다 흡수해서 재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댕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금은 다하기 많으니까 우리 타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탄소화된 물체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 탄화물이 나오겠죠. 우리 뭐 나무 태우면 이게 제일 정확히 말하면 날리는 느낌이고, 탄소화된 애들, 카본류 된 애들, 뭐 우리 트래킹이 된 것도 탄화가 된 거고, 탄화 현상도 있고, 그런 탄화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반응 물질이 나와요. 미반응 물질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얘가 메탄 덩어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열을 가하면 이게 쪼개져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탄보다 우리를 종이를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타면 불이 이렇게 붙으면요, 종이가 기본적으로 다 검게 변하죠. 다 탄화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얘가 이제 플럼에 의해 날리다 보면 우리가 날라온 놈이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만큼만 불타가지고 꺼맣고 여기 안 탄 애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미반응 물질이죠. 아직 반응하기 전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될 수 있으니까 미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넘어갔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류가 안 중요해요. 이건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구분은 화학적인 구분이지 저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얘는 다 탄화수소인데 작용기가 다른 거. 얘는 탄화수소도 있고 탄소가 안 들어간 산기를 가진 뭐 이런 무기산도 있고, 저도 화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자세한 구분은 잘 못하고요. 휘발성 물질은 뭐 증발하는 애들이 다 휘발성 물질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의 물질들도 있는데 얘네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 됩니다. 자, 원래 제가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요 분해 생성물, 연소 생성물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대충 정리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써보면 우리가 흡, 분, 손, 연, 배, 이러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연소가 발생을 했어요. 자, 우리가 결국 연소가 시작되어야 얘가 뜨거운 애죠. 고온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고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출될 때 나가는 애들은 높은 퍼센테이지로 얘는 연소 생성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온의 이런 연소를 거쳤기 때문에 얘의 입자들은 굉장히 작게 됩니다. 불로 지졌으니까 쪼개진 거죠. 근데 우리가 연소가 되기 전에 분해돼서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얘는 우리가 말 그대로 분해 생성물이었고, 얘는 고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자가 좀 크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뜨거운 걸 우리가 불 종이 통과시키면 다 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결국 개라고 하면 요걸 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개회로 배출될 때 고온의 연소를 거쳤냐 안 거쳤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렇게 입자 크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는 입자가 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해 생성물은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를 갖는다고 보고, 연소 생성물은 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갖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이상이라고 하는 건 가시성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연기라는 거고, 연소 생성물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론 쌓이면 보이죠. 이 입자만 봤을 때 비가시성의 크기가 나온다는 게 연소 생성물과 분해 생성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해 생성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얘는 아직 연소되기 전이니까 이 분해 생성물이 또 따로 어떠한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건축 방지할 때 배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시성 비가시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얘 입자 크기에 따른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구분을 통해 우리가 감지기는 뭘로 적용해야 될지, 이런 적응성에 대해서 또 추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자 크기가 나름 중요한 거고, 원래 연기 특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